멀리서 보고 왔어. 금조각상 거리 가는 거야? 그럼 선주 여행객이라 여길 잘 모를 테니까 안내해줄 사람이 필요하겠네? 틈만 나면 아니 외부 진료를 다닌 의사로서 선주의 이름난 맛집은 내가 다 꿰고 있다고. 날 고용하면 절대 실망 안 할걸? 우리 사이에 돈은 됐고 사는 김에 내 것도 하나 사주면 돼. 잘 놀다가 배탈이 나거나 살짝 다쳤을 때 나 같은 의사가 있으면 바로 치료해줄 수 있잖아.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겠어? 빨리! 늦게 가서 더 팔리고 없으면 어쩌라고 그래? 여기가 바로 금조각상 거리야. 여행의 묘미하면 역시 식도락 아니겠어? 특히 자미성요리가 맛있는데 그 맛은 나부 선주에서도 거기서만 맛볼 수 있다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마늘종 삼겹살볶음, 아삭 매콤 닭고기볶음, 별토랑 고기조림, 고추기름 소내장탕, 천할머니 두부. 혀가 꼬일 것 같아. 야기름도 이렇게 외워본 적 없는데. 물론 포장마차부터 싹 쓸어도 돼. 먹고 싶은 건 천천히 고민해봐. 난 자리 잡고 있을게. 온 김에 손님들한테 뭐가 맛있는지 물어보자. 주문은 너한테 맡길게. 날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 에휴, 뭣도 모르는 인간한테 유임양인이 경진이 떠들어 댔으니. 네? 아니요. 전 처음 뵀는데요. 제 조언을 들으려고 서 계시는 거 맞죠? 먹거리에 대해 물으러 오신 거라면 잘 찾아오셨네요. 제가 그 유명한 미식 탐방가거든요. 여기 사장은 저보고 무전 취식하지 말라며 쫓아냈지만 누가 후회할지는 보면 알겠죠. 절 믿고 열매공작 꽃이나 연근떡을 드셔보세요. 무조건 마음에 쏙 들 겁니다. 이 여행 책자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네. 이 포장마차에서 뭐가 제일 맛있냐고 물을 거지? 제대로 찾아왔어. 나도 너처럼 초행길이지만 여기 있는 건 다 먹어봤거든. 금조각상 거리에 있는 음식들은 다 처음 들어본 것들이라 처음 먹었을 때는 사실 지금도 좀 무서워. 바쿠전병 말이 먹어봐. 롤케이크처럼 생겼어. 사장님이 다쿠라는 걸로 만들었다는데 그게 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야. 처음엔 뭔지도 모르는 걸 먹는다는 생각에 멍했어. 엄청 망설이다가 한 입 먹고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알고 보니 바쿠전병 말이는 그냥 곡물 과자더라고. 사장님한테 감쪽같이 속을 뻔했다니까. 근데 맛이 좀 특이했어.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하고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지. 어릴 때 먹던 과자가 생각나는 추억의 맛. 어쩌면 진짜 바쿠로 만든 거 아닐까? 역시 이 맛은 안 변했네. 이 거리에서 뭐가 맛있냐고요? 금조각상 거리는 눈 감고 돌아다녀도 맛있는 거 천지죠. 전 소환이라고 해요. 이곳 토박인데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답니다. 집을 떠나 있었더니 고향 음식이 얼마나 그립던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죠. 선주의 화훼지민이 오듯 저희도 바깥 세상에 나가 견문을 넓히고 오죠. 10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더니 금조각상 거리는 좀 낯서네요. 소다두유의 맛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엔 여기가 나부 제1의 야시장이었어요. 바깥에서 작은 사업도 하고 있었는데 이 거리가 계속 눈에 밟혀서 돌아와 버렸어요. 이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아유, 화해짐이 손님이네. 금조각상 거리는 마음에 드니? 그거 다행이네.
우린 항상 멀리서 온 방문객에게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거든. 그나저나 바깥 세상에서 왔다면 혹시 스타피스 컴퍼니라고 아니? 평판이 어때? 확실히 손촉과 신용 포인트 간의 교환이 수월해지긴 했지. 맙소사, 손님을 너무 오래 세워뒀잖아. 차림표 좀 보고 먹고 싶은 걸 골라보렴. 공짜로 줄게. 그래. 뭐 맛있는 거 있어? 우와, 잘됐다. 내가 이걸 먹고 싶어하는 줄 어떻게 알았대? 근데 왜 1인분밖에 안 샀어? 하긴, 그것도 그렇네. 아이고, 우리 용녀님도 오셨네. 자, 좀 더 가져가렴. 사양하지 말고.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간식으로 배 다 채울 뻔했어. 여기까지 온 김에 약탕기를 사고 싶은데 저기 가면 청환제 있거든? 가자! 에? 부두에 무슨 일이 있나? 컴퍼니 사람이랑 부두 일꾼들이 싸우고 있어. 말 좀 곱게 하세요. 사람 괴롭히지도 말고요. 뭐야? 우리 부두에 먼저 좀 가보자. 다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얼른 가자. 뭐야 이 쬐끄만 건.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고. 운기군이요. 그래서 부두에서 일어난 소란을 보고 넘길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제 이름은 쬐끄만 건이 아니라 소상이에요. 아가씨, 이 일은 저희 금조각상 거리 상회에게 맡겨주세요. 상해뿐이세요? 맡기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금조각상 거리 상회가 무능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 부두 임대료는 누가 체납했지? 너희 아니야. 금조각상 거리 상회. 부정하진 않을게요. 더 크게 말해. 상회가 무능해서 이 거리의 상가도 부두도 다 망쳤다고. 상회 인간들은 다 쓰레기라고. 임대료 납부기한을 얼마나 어겼는지 큰 소리로 외치면서 고개 숙이고 컴퍼니를 대표해서 온 내게 사과해. 잠깐, 우리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었어? 저기요, 목소리 낮추시죠. 임대료 문제는 좋게 말로 해도 되잖아요. 나도 사람 괴롭히러 온 거 아니야. 임대료 받으러 온 거지. 그래서 언제 줄 수 있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내 이럴 줄 알았지. 컴퍼니가 금조각상거리 잘 되라고 부두 경영권을 상회에 빌려주면 뭐해? 봐, 멀쩡한 부두만 썩고 있잖아. 상해가 안 갚는다고 누가 그래요? 그리고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하, 아이고,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우리 내기할까? 만약 상회가 임대료를 갚으면 내가 이 거리에서 공규에 사과를 하지. 저는 천지 분간도 못하는 인간입니다. 짓는 거 말곤 할 줄 모릅니다라고 외치면서 개 짖는 소리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좋아요. 그럼 제가 지면요? 너도 나처럼 사람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고 짖는 거야. 개처럼 간단하지? 얼싸. 좋아요. 내기해요. 다들 잘 들었지? 그럼 기대하고 있겠어. 가자.
아가씨, 그런 내기에 응할 필요는 없으셨는데 저희가 곤란하게 해드렸네요. 에이, 아니에요. 거만하게 구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라도 해야지.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좋은 뜻이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지면 온기군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네요. 하지만 그 무례한 인간을 보고도 못 본 척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이겨서 왈왈 짓게 만들면 꽤 재밌을 거예요. 저는 상해의 비서 명이라고 해요. 편하게 비서라고 불러주세요. 저희 상해와 컴퍼니 간의 분쟁에 다들 휘말리시게 죄송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전 휘말린 게 아니라 제가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못 냈다는 건 사실이야? 비서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현재는 부두 경영이 어려워서 임대료 지불도 힘들어요. 네, 항구를 빌린 대가로 컴퍼니에 빚을 지고 있죠. 먹거리 쪽은 괜찮지만 다른 업종이나 부두는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수익성만 개선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거죠? 수입원을 창출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요. 근데 이 수입원 창출이 어려워요. 거리 상인들이 부두와의 협력을 꺼리고 있거든요. 그 비용 절감, 그건 뭐죠? 비용 절감은 말 그대로 지출 비용을 줄이는 건데 보시다시피 부두는 일부만 개방 중이죠. 그래서 일꾼들을... 잠깐만요. 사무에서 멋대로 인원 감축하기만 해봐요. 비서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엔 운반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 이것만 좀 신경 쓰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에도 일가견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회장님도 못하신 일을 단명종이 할 수 있을까요? 해봐서 손해볼 것도 없지만요. 이러면 운송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안전 확인은 저희가 확실하게 할 테니까요. 그렇게 크게 말하면 다 들려. 이 일의 소질은 있어 보이지만 적재 화물 순환율만 높여선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두루미 물류가 운반해주지 않으면 그냥 죽치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군요. 괜찮으시다면 같이 금조각산 거리 두루미 물류 지점으로 가보실래요? 네, 근데 전 머리 쓰는 일이라면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 원풍 오라버니! 아, 명이구나. 같이 오신 분들은? 저는 온기군 소상이고 이쪽 뿔 달린 소녀는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리고 이쪽은 만나서 반가워요. 명희야, 부두에서 컴퍼니 사람이랑 내기했다면서 못 갚으면 개처럼 짓기로 했다던데 사실이야? 여기까지 소문이 퍼진 건가요? 컴퍼니 같은 화훼지민은 어려서 세상 물정 모를 수 있다지만 넌 어쩌다 그런 일에 휘말린 거야? 맞아요. 상회가 빚을 갚으면 짓게 되는 건 저쪽이죠. 부두 일꾼들한테 적재 화물 순환율만 높일 게 아니라 운반율도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저희 배송을 맡아줄 수 있을까요? 일꾼들은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말을 한 걸 거야. 근데 그 책임은 우리한테도 없어. 그럼 저희는 누굴 탓하면 좋을까요? 컴퍼니? 컴퍼니가 금조각상 거리를 인수할 계획이라면서 상인들에게 보조금을 약속했거든. 부두를 이용하지 못하게 은근히 압박 넣은 건 아닐까 싶어. 그자들의 수작을 알아채지 못한 저희 잘못이죠. 임대료를 못 갚는 것보다 신뢰를 잃는 게 더 큰일이에요. 상해가 상인들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상해가 사라지면 금조각상 거리에는 컴퍼니의 경쟁 상대도 사라질 거예요. 컴퍼니는 이 거리에 물류 창고를 지을 생각이라 그때쯤이면 포장마차나 골동품 가게는 다 짐 싸야 될걸. 그럼 금조각상 거리는 사라지는 거야? 네, 거리의 풍경은 남아있겠지만 구수한 냄새나 관광객, 북적이는 모습은 추억이 될 거예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물류는 합리적인 운반 경로만으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원풍 오라버니, 이분에게 맡겨보세요. 소질이 있는 분이니 도움이 될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이거라면 물류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겠어. 역시 제가 사람을 잘 봤다니까요. 여러분이 거리를 부흥시킬 구세주예요. 이제 금조각상 거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금조각상 거리는 원래 장락천 동천에서 가장 번화한 야시장이었어요. 먹거리와 상업으로 유행했던 거리에는 화물을 운반하는 금조각상이 넘쳤죠. 하지만 다 옛날 이야기랍니다. 민간용 금조각상이 금지되고 새로운 상업지가 나타나면서 거리는 내리막길을 걷게 됐거든요. 다들 상황이 나빠지고 있단 건 알았지만 심각한 일이라곤 생각지 않았고요. 하지만 나부 선주가 휴식을 위해 잠시 정박하면서 컴퍼니와의 거래가 늘어났고 여기서 상해는 새로운 위협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금조각상 거리의 개발을 위해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발표요. 이들의 공약은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위협이었죠. 완만한 내리막길이 갑자기 벼랑 끝이 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못 본 척 할 수 없게 됐어요. 상해와 거리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으니까요. 금조각상 거리 상업구역의 경영계약이 만료될 즈음 컴퍼니의 지역 담당자가 이곳에 눈독을 들였어요. 부두의 채무 위기도 그들의 작품이죠.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떤 이들은 고민에 빠졌고 어떤 이들은 컴퍼니를 악의 세력으로 정의했으며 어떤 이들은 컴퍼니가 약속한 돈방석에 앉을 날만 기다리고 있죠. 사람들 사이의 불안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다들 이 거리의 소멸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니 상해는 상인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무엇이든 해야 해요. 그러니 상해를 대표해 여러분께 상업 고문을 부탁드릴게요. 금조각상 거리 살리기 계획에 동참해주세요. 그런가요? 하지만 지금 당장 거절하지 마세요. 일단 친구들과 상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간식 사 먹으러 왔을 뿐인데 이런 일에 휘말릴 줄은 몰랐어. 하지만 네가 도와주기만 하면 이 거리가 사라질 일은 없을 거야. 역시 너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정말 믿음직스럽다니까. 뭐래?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건 싫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정말 이 거리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 고향인 요청 산주는 컴퍼니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처음엔 컴퍼니도 무역 거래에만 관심을 보였죠. 근데 점점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점차 젊은이들이 컴퍼니의 오락부에서 만든 환상극과 장난감에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몸에 딱 붙는 옷이나 유행하는 컴퍼니 복장까지 입고 다니니 선주 사람인지 컴퍼니 직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어른이 되면 컴퍼니의 세계로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동천의 건축 양식도 원래의 모습을 잃었죠. 어릴 때 본 아름다운 천화는 점차 줄어들고 유리 기와나 흑벽돌은 사라졌어요. 대신 매끄럽고 기념비 같은 컴퍼니의 건물이 우뚝 솟아나기 시작했답니다. 저희 엄마같이 500년 넘게 살아온 요청 사람이라면 누구나 요청이 변했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이 모든 변화가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갈지 아니면 단명종이 좌우하는 세상이 될지는 몰라요. 그저 불안해할 뿐이죠. 명희 씨가 컴퍼니 사람과 마주한 모습을 보면서 전 그때 그 불안함을 느꼈어요. 분명히 더 오래 산 건 저희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상대가 무공에 능한 악인이라면 제가 나서서 싸우면 돼요. 하지만 금조각상 거리의 일을 무력으로 해결할 순 없죠. 힘이란 게 항상 도움이 되진 않네요. 저는 상회를 도와 금조각상 거리를 지키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금조각상 거리의 상업 고문을 맡아주시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 일에 대한 보고가 아직이니 같이 회장님을 뵈러 가요. 연연 언니,
부두를 도와줄 분을 구했다고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이분이라면 거리를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잠시만요. 회장님께 여쭤볼게요. 비서의 판단은 믿지만 시험은 쳐야 된다고 하시네요. 그러니 고물 점포를 물류 계획에 넣어주세요. 회장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상회의 일부 관리 권한을 승인한다고 하셨어요. 이에 상회에서 정식 요청드립니다. 상회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거리가 다시 번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행이에요. 그럼 한가할 때 부두로 오셔서 절 찾아주세요. 거기서 부두 일꾼들을 도와 화물 적재와 두루미 물류의 물류 계획을 완료할 수 있답니다. 전 평소 금조각상 거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요. 그중에는 상점과 관련된 정보나 소문도 있죠.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도 거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곤란한 일이라면 저도 도울 수 있어요. 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절 찾아주세요. 당장 급한 일은 상환일에 맞춰 채무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전 먼저 가볼 테니 언제든 부두로 찾아오세요. 회장님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 지금은 부두 일에 집중해주세요. 회장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이 일은 제 일이니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절 불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부두의 빚은 다 갚을 수 있겠죠? 정말 대단하세요. 당신을 보면 나부에 막 왔을 때 알게 된 친구가 생각나요. 당신처럼 타인을 돕는 일에 거리낌이 없고 따뜻한 데다가 능력까지 있는 친구거든요. 전 온기군으로 해야 할 임무가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거리에 와서 도와드릴게요. 금조각상 거리를 살리는 중요한 일에 회장은 어떻게 코빼기도 안 보이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거면 애초에 부두 경영을 맡기지 말았어야지. 아이쿠, 여기 너무 오래 머물렀다. 난 일단 단정사로 돌아갈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내. 오셨군요. 그럼 이제 부두 작업을 시작해보자. 급할 거 없으니 천천히 만담의 기본기. 이야기꾼의 이야기는 한물 같잖아요. 이익을 쫓아 벗을 사귀니 만담의 기본.
맞죠? 컴퍼니의 생각이 뭐든 금조각상 거리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당신의 도움을 받고 나서 상해를 돕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드디어 매출 목표를 달성했답니다. 이게 다 당신과 소상 아가씨 그리고 상인분의 도움 덕이에요. 저희 상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적재적소에만 이 돈을 사용할 거라고 약속드릴게요. 또 전반적인 부두 수리나 개선 작업 같은 곳에도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부두 물류는 이용하실 수 없을 거예요. 대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 표시로 키 큰 이모님의 간식 노점에 주문을 넣어놨으니 가서 드시고 앞으로의 부응 계획을 힘차게 준비해봐요. 비서한테 얘기 들었어. 너희에게 줄 간식 좀 준비해달라던걸.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 금방 내오마. 마침 잘 왔어요. 지금 컴퍼니의 이 속물한테 해명을 요구하려던 참이에요. 사람 보고 속물이라니. 예의라곤 눈꼽만큼도 없군. 오늘은 이 거리를 구경하러 온 관광객일 뿐이니 스코트라고 불러. 아, 이 숙녀분은 매너가 몸에 뱄잖아. 그나저나 택배 좀 붙이러 온 사람한테 너무 경계하는 거 아닌가? 그쪽 화물 때문에 계속 다른 고객의 상품이 상해서 부두가 책임을 져왔어요. 하! 큰 소리로 말해! 안 들리니까! 이 거리는 관광객을 이렇게 대하나? 긴 말할 거 없이 그냥 열어보자. 누구 마음대로 망가지기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변상? 네가? 이상한 소리 그만 내고 열어보자. 안에 수상한 게 들었는지 확인해보자. 긴 말할 거 없이 그냥 열어보자. 누구 마음대로 망가지기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 기계를 조작해 화물선의 다른 화물들을 못 쓰게 만든 거죠? 하하! 큰 소리로 말해! 안 들리니까! 증거? 무슨 증거? 똑바로 봐. 이 고물딱지가 어딜 봐서 내 거냐고. 이 사람이 진짜? 못 믿겠으면 일꾼한테 물어보든가. 맞습니다. 이 구름 금두꺼비는 스쿼시 것이 아니에요. 그 두꺼비인가 뭔가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아이, 그건 너희 문제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자, 그럼 이제 잘 포장해놨던 꽃병이 깨질 뻔한 일에 대해 얘기해볼까? 뭔가 깨지길 바라는 말투인데 멀쩡한 사람 의심할 땐 언제고 어딜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가려고. 사과라도 하란 거예요? 하, 사과 안 하고 넘어가면 뒤에서 말 나올 건데. 미안합니다. 미리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해. 앞으로 크게 사과할 일이 있을 거니까.
애초에 당신이라면 저처럼 함정에 빠지지도 않았겠죠. 죄송해요. 전 하나도 도움이 안 됐네요. 어머니는 제가 힘을 키우면 아무도 절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아직 제 힘이 부족한가 봐요. 상한 일이 되기 전에 두 분 다 말싸움 아니 논쟁하는 법부터 배우시는 게 좋겠어요. 저랑 같이 회장님한테 가요. 비서한테 들었어요. 다른 사람과의 논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요? 전 비서가 아니라 전달자예요. 회장님께서 부두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들으시고 두 분께 간단한 협상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좋은 패를 준비하라. 웅기군이 전장에 나가기 전 좋은 무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협상가는 좋은 패를 준비해야 하죠. 이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드릴 테니 한번 잘 알아보세요. 소란의 주인공인 구름 금두꺼비 상자입니다. 이름과 연락처가 지워져 있지만 두루미 물류 기록을 보니 발신인이 풍이란 사람이더군요. 부두 일꾼 풍이의 입출금 기록입니다. 최근 컴퍼니로부터 수차례 신용 포인트 입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어요. 둘째, 적절한 시기에 패를 내라. 상대방의 말에서 허점이 드러날 때 이 자료들이 빛을 발할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을 해보죠. 이리 와보세요, 풍이씨. 회장님의 수원은 대체... 전 할 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그 구름 금두꺼비 상자를 가져온 풍이입니다. 다른 사람이 옮기라고 해서 옮겼는데 안에 고장난 기계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 정말 일이랑 상관없다고요. 부두 일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스타피스 컴퍼니를 도와줘서 뭐합니까? 부두 일꾼이 스타피스 컴퍼니랑 대립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컴퍼니가 부채를 이용해 상해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건 지나가던 똥개도 다 알아요. 전 상해에 고용된 몸이라 컴퍼니가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말에 허점이 있어. 부두 일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스타피스 컴퍼니를 도와줘서 뭐합니까? 이걸 보세요. 컴퍼니로부터 입금된 신용 포인트가 꽤 짭짤하네요. 부두의 운송 작업을 방해할 맛 나겠어요? 이건... 진짜 쫑알쫑알 말 많네. 부두가 진짜로 부채를 다 갚을까봐 살짝 좀 건드려봤다. 그게 뭐? 금조각상 거리 정도는 컴퍼니가 맡아도 되잖아. 왜 사람 돈 버는 걸 방해해? 풍이씨, 상회의 목표는 금조각상 거리의 부흥이에요. 그게 어떻게 방해인가요? 계속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 어차피 금조각상 거리는 컴퍼니 창고가 될 거니까. 맞아요. 뒤에서 음흉한 짓 하면 안 되죠. 이 정도면 진실은 충분히 드러났네요. 이 진술서를 가져가세요. 쓸모가 있을 거예요. 부두 임대료도 준비가 끝났어요. 다음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면 부두에서 절 찾아주세요. 빚이란 빚은 다 청산하고 그 자식한테서 공개 사과를 받고야 말겠어요. 컴퍼니의 담당자가 이미 와 있어요. 전 공증을 위해 천박사의 서윤님을 모셔왔고요. 네, 제 특기는 주먹으로 대화하기라 입으로 하는 건 당신한테 맡길게요. 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가진 자료를 확인해보죠. 상환일에 맞춰 목표 금액을 달성했어요. 이건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자 금조각상 거리의 활력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부두가 입찰에 붙여지자 컴퍼니는 성간무역 자원과 막대한 자본을 활용해 입찰을 따냈어요. 그 후 상회의 부두를 임대해 실질적인 운영을 맡겼고요. 이 계약서로 부두에 대한 상회의 정당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컴퍼니의 뒷돈을 받고 물류 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한 풍이 씨의 진술서예요. 그럼 가죠. 천박사의 공증인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천박사를 대표해
스타피스 컴퍼니와 금조각상거리 상해 간 임대료 분쟁을 중재하겠습니다. 중재는 무슨? 그냥 상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게 답이야. 컴퍼니는 정상적인 사람 좀 보내주면 어디 덧나나 봐요? 하! 큰 소리로 말해. 안 들리니까. 컴퍼니에 다른 사람은 없냐고 했어요! 무슨 내가 목청이 쥐고 막 터질 뻔했잖아. 하! 나중에 공개 사과를 할 때도 그 정도로 질러주면 좋겠건. 그리고 컴퍼니의 상업 대표로서 내가 안 오면 누가 오지? 상이야말로 지나가던 운기군을 보내다니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회장님은 집에서 벌벌 떨고 계셔? 이 애송이는 또 왜 여기 있고? 누가 얘한테 50 신용 포인트라도 빚졌어? 거기까지. 스커트 대표님, 컴퍼니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컴퍼니는 공동 발전을 위해 상회의 경영권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상회가 대형 상점들과의 협력을 거부하면서 한때 번화했던 거리가 지금처럼 을신연스러운 것이 됐지요. 현재 부두는 운송 효율과 거래량 모두 현저히 떨어집니다. 전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죠. 이는 명백한 부실 경영의 증거입니다. 거기다 상회는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조차 없고요. 이에 컴퍼니는 상회의 자발적인 경영권 포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또는 운송 효율과 운송 효율은 개선됐고 출하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겨우 그 정도 거래량 갖고 뭐래? 상인들이 너희랑 소꿉놀이 하는 줄 알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돈이라고. 좋지. 무슨 근거로 지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죠? 능력 되면 증거를 가져와 봐. 거기다 상회는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조. 임대료는 이제 갚은 거예요. 상해의 임대료입니다. 상해의 수익이 흑자로 돌아선 덕분에 이렇게 빚을 갚을 수 있게 됐네요. 뭐? 이걸 갚는다고? 무슨 수로? 상해 측 제출 자료는 전부 진실이며 신빙성이 인정되는 바 양측의 임대 계약을 토대로 상해의 경영권을 인정합니다. 이어서 상해 측이 스코트 대표의 뒷공작을 문제 삼았는데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으신가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모함해도 되는 거야? 다 망해가는 부두에 협력할 상점이 없어서 사고만 주구장창 나는 게 무슨 내 탓이라고? 내가 화물 적재할 사람으로 보여? 아님 일꾼을 매수했다고 할 건가? 아니, 사람을 이렇게 내가 화물 적재할 사람으로. 글쎄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 떠보지 말고 증거나 갖고 와. 뭘로 증명하지? 내가 화물 적재할 사람으로 보여? 아님 풍희 씨가 이미 다 실토했어요. 당신이 상품을 망가뜨리라고 사주한 사실이 똑똑히 적혀있죠. 미야, 선주 사람은 의리로 먹고 산다더니 그 많은 돈을 다 처먹고 날 팔아넘겨? 이 빌어먹을 자식이. 이 증거가 사실이라면 스코트 씨의 행위는 영업방해에 해당하므로 천박사에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대체 어디서 실수한 거지? 저기요, 우리 내기했죠? 당장 저한테 사과하세요.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타인의 노력을 짓밟고 더러운 수작을 부렸잖아요. 제 사과로 이 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면 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과해야 하는 사람은 당신이죠. 지금까지 미안했다. 얼른요.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천재 분간도 못하는 인간입니다. 찢는 거 말곤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맞아. 아이, 진짜.
아, 추태가 따로 없네요. 여기까지 하죠. 두 분 덕분에 부채 위기를 무사히 잘 넘겼네요. 하지만 이렇게 값진 결과를 얻었잖아요. 이 기세로 부두를 전면 개선해 거래량을 확 늘려야겠어요. 화물 적재와 물류 계획 개선은 착착 진행 중이고 방치해뒀던 부두도 이제 개방할 예정이에요. 나중에 와서 확인해보세요. 부두의 위기는 일단락됐어요. 금조각상 거리의 꽃길도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께서 힘써주신 덕분에 금조각상 거리는 빚도 갚고 물동량도 늘었어요. 방치해뒀던 부두의 일꾼들을 보내 화물 적재 규모도 키웠죠. 이제 부두가 더 많은 상인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됐으니 다 같이 노력해서 거리의 영광을 되찾아봐요. 회장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개선 작업을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납득할 수 없어요. 가서 회장님께 이유를 여쭤봐야겠어요. 소상 아가씨한테도 고물 점포에서 만나자고 연락 넣을게요. 아, 마침 오네. 금조각상 거리 상회랑 상의할 게 있어서 너희 볼일부터 봐. 회장님께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뭘 물으러 오신 건지도 알고 계시고요. 회장님께선 부두 개선이 컴퍼니 같은 접근 방식이라 금조각상 거리의 특색을 해칠 수 있다고 하셨죠. 금조각상 거리는 정이 넘치는 거리예요. 먹거리, 예술, 골동품이 한데 모여 주민들과 관광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건 이 거리만의 매력이죠. 역사 자료에 따르면 이대로 물류 개발을 지속할 경우 금조각상 거리는 대형 창고가 될 겁니다. 물류가 많아질수록 관광객은 적어지고 이건 거리의 상인들과 공동체가 원치 않는 결말이에요. 제가 무식하다고 속이는 거 아니죠? 진짜예요? 이제 내가 말할 차례인 것 같네. 천 박사의 상회 개편을 요구하는 상인들의 탄원서가 도착했어. 한마디로 현 회장은 이만 물러나달란 얘기지. 금조각상 거리 상인들이 하루아침에 절 버리다뇨. 전 거리의 이상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회장직은 말할 것도 없죠. 회장님 목소린가? 상회의 결정에 간섭할 생각은 없지만 오랜 친구로서 조언 하나 하지. 이 거리는 항상 과거가 아닌 현재에 있다는 점 명심해. 어공님, 현재는 과거로부터 빚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라는 소리야. 상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명의가 하는 일을 눈감아주거나 그 아이를 네 자리에 대신 앉힐 수도 있잖아. 명희야, 네 생각은 어떠니? 회장님, 전 거리의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어릴 때부터 회장님께 들어온 거리의 번영과 이상향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은 회장님과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알겠다. 그럼 명희 네가 내 자리를 맡아보거라. 하지만 그 전에 네 결정을 상인들에게 알리고 내 동의와 상인들의 인정을 받아야 해. 자신 있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기억하거라. 네가 날 대신하더라도 위기는 다가오고 있어. 입찰 보증금 정도는 마련해야 컴퍼니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야. 좋아, 회장이 결정을 내렸으니 이제 내가 공개 회의를 소집할게. 너희에게 긴히 할 얘기가 있어. 볼일이 끝나면 날 찾아와줘. 회장님은 안에 계세요. 직접 말할 수 있으면서 저한테 굳이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어국님께서 저희를 찾으세요. 가시죠. 회장님이 엄청 고지식하네요. 근데 부두 개발이 정말 컴퍼니랑 똑같은 접근 방식일까요? 그게 뭐예요? 컴퍼니의 결정은 컴퍼니를 위한 거지만 상회의 결정은 금조각상 거리를 위한 거라는 뜻이죠? 근데 금조각상 거리를 위한 거라도 저희가 회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리의 주인은 상회나 컴퍼니가 아니라 이 거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상인들의 의견을 많이 구해보는 게 좋겠어요.
네가 상업 고문을 맡아 금조각상 거리의 개편을 도와줬다던데. 정말 다재다능하구나. 도대체 못하는 일이 뭐야? 회장은 금조각상 거리의 번영을 가져다준 영웅이야. 하지만 영웅이라고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순 없는 거지. 내가 본 컴퍼니는 효율성을 아주 중시하는 곳이고 온 은하에 표준화된 상업 모델을 보급하고 있어. 선주 사람들을 얕보면 곤란하다고 충고해뒀지만 이에 반해 상회는 너무 보수적이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지금의 상회는 컴퍼니를 이길 수 없어. 너희가 상회나 컴퍼니가 아닌 제3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동공방에 가보렴. 거기 사장인 소시 아저씨가 상회 개편안을 제출한 인물이야. 그의 인정을 받으면 더 많은 상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걸? 감사합니다, 어공님. 난 사진궁에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해. 다음은 너희한테 달렸어. 이 거리의 새로운 영웅은 너희란 걸 똑똑히 보여주렴. 망가진 물건이 있나? 뭐든 새 것처럼 고쳐주겠다고 장담하네. 물론 화훼지민의 물건이라면 어느 세계인지부터 확인해야겠지만 여기 온 목적을 말해보게나. 사장님, 전 상회의 비서 명희입니다. 이렇게 찾아뵌 건... 됐어. 난 컴퍼니 지지자일세. 이유를 여쭤도 될까요? 돌아가 주시게.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나가죠. 잠시만요. 아버지가 난처하게 해드린 것 같네요. 제 이름은 소환입니다. 다들 도령이라고 부르죠. 전에 스코트 대표를 공개사과하게 만든 분들이군요. 이 거리를 위해 이성과 논리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탄복했죠. 그나저나 아버지는 왜 찾아오신 건가요? 부두를 위해 상인분들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아버님께 부탁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아버지는 하기 싫다시죠? 네, 아버님께서 상회 개편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죠.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도령... 아니, 도련님? 휴, 아버님이 정말 단호하시네요. 한평생 장인으로 살아오신 분이라 좀 딱딱하세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도제가 되는 건 어때요? 실력 있는 도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분명 아버지는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야 사람 마음이 울리니까요. 그럼 이제 도제가 들어가 볼까요? 아버지, 이쪽엔 상회에 있는 제 친구인데 도제가 되고 싶대서 데려왔어요. 야단 떨긴. 손님께 신뢰를 범하지 말거라. 게다가 동공방은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우리가 도제를 구할 돈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데려왔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일을 못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손님 물건을 망가뜨렸다간 우리가 물어줘야 한다. 동공방의 명예는 또 어쩌고. 그럼 대화를 피하지 말고 똑바로 나눠보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으니 시작해볼까요? 마침 단골 손님의 망가진 기계가 여기 있으니 이걸 한번 고쳐보세요. 손재주가 제법이군. 됐네. 아직 부족한 것 같네요. 제가 또 다른 일을 찾아드릴게요. 못 봐주겠군. 아버지, 저희를 위해 일해준 사람에게 임금을 안 줄 순 없잖아요. 자자, 여기에요. 이 옥조 한번 써보실래요? 아버지, 거기서 보고만 있지 말고 와서 가르쳐주세요. 내가 졌다. 너희가 여기 온 이유는 알고 있다. 제발 손님 물건은 부수지 말고 놔두렴. 됐다. 더 손대지만 마. 묻고 싶은 게 뭔가?
이 장사를 한 지도 꽤 됐으니 오랜 친구 사이지. 컴퍼니의 제안엔 수많은 가능성이 있네. 하지만 그 친구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그럼 뭘 해도 안 되지. 불만? 그런 건 없네. 그냥 내 고집이지. 선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고집하지. 몇백 년이란 세월을 살다 보니 한 길만 걷는 게 익숙해진 게야.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교류. 그래서 다들 이런 삶의 방식에 안주하게 된 지 오래일세. 하지만 고집을 논하자면 회장에 비하면 난 세 발의 피야. 나보다 나이가 많기도 하고 한때 거리의 영광을 본 적도 있지. 그땐 별뗏목의 왕래가 잦고 금조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더군. 그러나 나부 선주가 수렵을 따르며 다른 천체로 떠나게 되자 이곳을 오가던 상인들도 자연스레 발길을 끊었지. 그걸 원하는 건 회장이야. 회장은 금조각상 거리의 재번영을 꿈꿔. 웬만한 노력으론 시대의 변화를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상인들도 알아. 그래서 내가 컴퍼니의 방식을 지지하는 거야. 금조각상 거리는 사라지더라도 나부에는 새로운 시장이 그 빈자리를 메울 테지. 하지만 컴퍼니가 약속한 미래에 동공방의 자리가 있을까요? 글쎄, 내 생각엔 없을 것 같군.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을 걸세. 이젠 장수정도 받아들여야 해. 좋은 날은 갔고 담영종이 야시장을 물류부두로 바꿀 거란 사실을. 몇십 년밖에 못 사는 야심가들이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아저씨, 그럼 저희한테 힘을 보태주세요. 비서가 상회를 바꾸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흰 회장님과 달라요. 너희가 상회를 바꾼다고? 컴퍼니와의 논쟁에서 큰 활약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라면 상회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상회 능력으론 컴퍼니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금조각상 거리는 존재해야 한다는 집념도 내려놓은 지금 너희가 승리할 가능성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겠지. 어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 동공방이 금조각상 거리 부흥 계획에 참가하면 다들 자극을 받을 거예요. 그래, 너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소씨 아저씨께서 부흥 계획에 참여하신다고 하셨으니 얼른 물류 계획을 시작해요. 앞으로도 모든 일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전 먼저 부두로 가볼게요. 금조각상 거리 부흥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 기계세가 많은 일자리를 앗아갔다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드디어 매출 목표를 달성했답니다. 이게 다 당신과 소상 아가씨 그리고 상인분의 도움 덕이에요. 저희 상회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적재적소에만 이 돈을 사용할 거라고 약속드릴게요. 또 전반적인 부두 수리나 개선 작업 같은 곳에도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부두 물류는 이용하실 수 없을 거예요. 어서 오세요. 소환 씨가 회의 전략에 대해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회장님은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 저희도 그렇게 하죠. 회장님과 어공님도 오셨어요. 준비됐나요? 저도 준비됐어요. 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가진 자료를 확인해보죠. 이건 부흥 계획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거리가 활기를 되찾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일부 금액은 상업구역 입찰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건 부흥 계획의
동공방구와 부두의 협력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되면서 수입도 크게 늘고 평판도 좋아졌어요. 덕분에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 회장님의 예상과 정반대가 됐죠. 자료를 보면 거리의 영광은 시대가 빚어낸 거란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전성기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거래량은 별 차이가 없죠. 공개회의가 곧 시작될 거예요. 내가 천박사 대표로 3회 공개회의 진행을 맡았다. 명희, 올 사람은 다 왔나? 저희는 다 왔는데 회장님은요? 난 여기 있다. 진짜 회장님? 그래. 나도 공개적으로 나서고 싶진 않았지만 거리에 미래가 걸린 일이니 빠질 순 없지. 왜? 고철 덩어리가 앉아 있어서 무섭나? 이 친구 사회생활 잘하는군. 잡담이나 나누자고 회의를 소집한 건 아니야. 회장, 금조각상 거리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말해줘. 거리에 대한 너희들의 열정은 잘 알았다. 그 점은 나 또한 마찬가지일세. 재부응은 나도 바라는 일이야. 컴퍼니는 금조각상 거리를 원료 창고로 만들 계획이고 이건 너희가 하려는 일과 다르지 않지. 무차별한 개발은 관광 자원을 망가뜨릴 거고 이는 관광객의 감소로 이어질 거다. 현실을 직시해야 해. 거리에 대한 너희들의 열정. 컴퍼니는 금조각상 거리를 저희는 컴퍼니랑 달라요. 맞아요. 컴퍼니가 거리를 인수하면 동공방은 문을 닫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아니라고요. 저희는 상점을 지키기 위한 수단을 찾겠지만 컴퍼니는 희생을 강요할 거예요. 지킨다와 희생이라. 그런 건 인간들이 쓰는 모호한 개념이지 않나. 난 오로지 결과만 본단다. 일단 물류가 거리를 장악하면 동공방 같은 상점은 컴퍼니가 나설 필요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질 테지. 우리를 컴퍼니랑 동일시하고 계시네. 컴퍼니는 금조각상 거리를 물류 창고로 만들 무차별한 개발은 관광 자원을 망가뜨릴 거고 이는 관광객의 감소로 이어질 거다. 그건 데이터로 도출한 결론인가요? 난 너희 말보다 과거 데이터를 더 신뢰한단다. 너희도 한번 활용해보렴. 말에 허점이 있어. 무차별한 개발은 관광 자원을 망가뜨릴 거고 이는 이걸 보세요. 이게 뭐지? 이런 걸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거라. 무차별한 개발은 관광 자원을 망가뜨릴 거고 이는 관광객의 감소로 이어질 거다. 현실을 직시해야 해. 이걸 보세요. 이게 뭐지? 무차별한 개발은 관광 자원을 관광객은 감소하지 않았어요. 이건 동공방과 부두가 협력한 일에 생겨난 매출 변화와 가게 방문자 수를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지표가 올라가다니 말도 안 돼. 설마 날 속이려는 게냐? 명희의 성격은 나보다 네가 잘 알잖아. 이런 걸로 속이래요? 이 정도 사례로는 절 설득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이라면 이걸 발판 삼아 더 실용적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상가를 돌보지 않는 상회는 의미가 없다고요. 어차피 우린 살아온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내 방식을 이해하긴 힘들 거다. 과거 금조각상 거리는 내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눈부신 상업적 기적을 일굴 수 있었지. 인간의 과거에서 지혜를 얻지 못하겠다면 금조각상이 가르쳐주마. 어차피 우린 살아온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내 방식을 이해하긴 힘들 거다. 과거 금조각상 거리는 내 방식을 택했기. 그 말은 지금의 금조각상 거리가 과거보다 못하단 건가요? 그래. 전성기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관광객 수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땐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벼 나부 제일의 야시장이란 호칭에 걸맞은 거리였지. 이건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다. 말에 허점이 있어. 과거 금조각상 거리는 내 방식을 택했기. 그 묘사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이건 전성기 시절이나 지금이나 거래량에 별 차이가 없다는 자료예요. 오고 가는 기계세도 계산에 포함했구나. 네, 안 되나요? 과거와 현재를 완벽하게 비교할 수는 없구나. 애초에 환경적 요인이 전혀. 너흰
과거의 방식을 현재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어. 애초에 환경적 요인이 전혀 다르니 말이지. 내가 말려들었군. 회장님, 전 금조각상 거리를 과거의 허상으로 남겨둬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사람이 변하듯 거리도 변해야 하죠. 이 정도면 결론이 나온 것 같네. 회의를 끝마치지. 컴퍼니 대표를 화나게 한 걸로도 모자라 회장님의 말문을 막아버리다니. 우와, 정말 대단하세요. 명희 씨와 도련님의 자료가 큰 역할을 했어요. 내가 아는 회장은 이제 마음 놓고 너희에게 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거야. 이 거리에서 내로라 하는 가게들은 전부 회장을 지지하고 있어서 너희의 부흥 계획에 방해가 됐을 거야. 그래서 회장은 공개 회의를 열어 그 고집쟁이들한테 너희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지. 안타깝네요. 진짜 적은 회장님이 아니라 스타피스 컴퍼니인데. 어쩌면 컴퍼니도 악당역을 맡은 게 아닐까요? 아니요, 거리의 경영권은 정정당당하게 손에 넣을 거예요. 설마 컴퍼니 사람? 소하는 장락천의 업무 대표야. 사기꾼? 원래는 현 회장을 끌어내릴 생각이었는데 우리 생각보다 합이 잘 맞더라고요. 이젠 부두의 중요성을 잘 알았을 테니 내친 김에 여길 물류 중심으로 만들지 않을래요? 부두 곳곳을 메우고 있는 화물선을 생각해보세요. 여긴 은하 제일의 상업 항구가 될 자격이 있어요. 컴퍼니가 이 거리를 낙찰받으면 다 같이 재부흥을 위해 노력해봐요. 저기요, 저희 아직 안 졌거든요. 아,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나요? 그럼 계속 힘내시고 협상 자리에서 다시 보죠. 일전에 소상 아가씨께 자미성의 연인님을 설득해달라고 했는데 드디어 진전이 있나봐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던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전 입찰 서류를 준비 중이라 자리를 비울 수 없거든요. 소상 아가씨가 자미성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얼른 가보세요. 여기에요, 여기. 내지가 맞다. 너희 금조각상 거리 일로 바쁘다며? 대단하네. 근데 왜 단정사에서는 자미성의 간식을 먹을 순 없는 걸까? 그렇네요. 하지만 물류기계세라면 동청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자미성의 연인님은 원래 회장파셨어요. 명희 씨의 계획을 들으시곤 부두와 협력하기로 하셨죠. 오, 그럼 이제 배달하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비서님이 이건 거리를 홍보할 좋은 기회래요. 그래서 말인데 금조각상 거리랑 자미성이 콜라보를 하는 건 어떨까요? 자미성의 찬압을 구매하면 백로님의 회양 도형을 무작위로 받는 거 어때요? 잠깐! 이상하잖아. 단정사 늙은이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나보고 철딱선이 없다고 뭐라고 할걸? 연인님이랑 얘기해봤는데 콜라보 기간 동안 백로님은 자미성에서 뭐든 공짜라던걸요? 나! 그럼 우리 연인님을 만나러 가죠. 이제 네가 말한 금조각상거리 상의 자미성 콜라보에 대해 얘기해볼까? 간단히 말해 자미성에서 특별 콜라보 세트를 내는 거예요. 손님들은 그걸 구매해 금조각상 거리 상품권을 얻는 거죠. 운이 좋으면 금조각상 거리 홍보대사인 백로님의 회양 도형도 얻고요. 어떤 세트를 만들지는 사부님께서 결정하실 거예요. 하지만 초특가 1인 정식, 배부른 2인 정식, 화려한 가정식 같은 건 기본으로 있어야. 자미성의 손님들이 배불리 먹고 마신 다음 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품을 홍보하려면 유명인이 있어야죠. 백로님은 용존의 단정사의 명의로 유명하시잖아요. 백로님이 홍보대사를 맡으시면 금방 입소문을 탈 거예요.
난 이런 일엔 문외한이니 너희한테 전적으로 맡길게. 그거 나 줘봐. 어떻게 찍으면 돼? 이제부터 세 가지 사진을 찍을게요. 하나는 백론님과 거리 입구, 하나는 백론님과 기계색, 마지막 하나는 백론님과 친구들. 어때요? 백론님만 있으면 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죠. 사진 찍으러 가죠. 우와, 바로 그거예요. 귀여워요. 찍습니다. 백론님, 표정 좀 자연스럽게. 제가 배움이 짧아서 사진에 어울리는 문구 좀 정해주세요. 그건 너무 딱딱해. 일단 문구는 비서님한테 맡기고 우린 다음 촬영으로 가죠. 하나, 둘, 셋 하고 뭐라고 하죠? 하나, 둘, 셋 스마일. 하나, 둘, 셋 치즈. 나 배고파. 좋은 홍보 문구 뭐 없을까요? 내가 겉절이가 된 느낌이야. 일단 문구는 비서님한테 맡기고 우린 다음 촬영으로 가자. 마지막 단어를 얘기할 때 웃으면 되는 거죠? 매일 선행을 행하고 타인의 공경을 내일처럼. 람람람 람. 람 좀 그만해. 홍보 문구 좀 정해주세요. 제발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그거 홍보 문구 맞아? 문구는 그냥 비서님한테 맡기죠. 우린 일단 연희님께 돌아가요. 방금 연희님이 부두랑 협력하기로 하셨어요. 백론님, 앞으로 단정사에서도 자미성 요리를 드실 수 있겠네요. 하루 종일 그만만 기다렸다고. 비서님, 상해가 금조각상 거리를 딸 승산은 얼마나 되지? 자미성이 남을 수 있을까? 반드시란 말은 못하지만 연희님 덕분에 승산이 높아졌어요. 그래, 그거면 됐어. 용왕의 따님, 오늘은 훈제고기 어때? 완전 좋아! 나 엄청 배고파! 회장님, 돌아왔습니다. 마중 나가지 못해 미안하군. 보다시피 이런 몸이라. 명희가 처음 너희를 데려왔을 땐 솔직히 별 기대 안 했어. 그저 금조각상 거리를 지나던 선량한 나그네라고 생각했지. 원래는 부두의 임대료 문제만 해결되면 떠날 계획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남아서 수많은 상가들을 모으다니 이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너희가 입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지.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구나. 한마디만 더 하지. 가령 난 너희가 사진궁에서 가져올 좋은 소식을 금조각상 거리에서 기다리마. 소원 씨가 사교성 좋은 분인 건 알았지만 스코트 씨와 함께 일하고 있는 건 정말 의외예요.
전 스코트 씨만 보고 컴퍼니엔 다 그런 악랄하고 거만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 아니네요. 제가 컴퍼니의 단면만 보고 있던 거죠. 사진공이 바로 앞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저도 준비됐어요.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저희가 가진 자료를 확인해봐요. 이건 부은 계획의 성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예요. 더 나아가 금 조각상 거리의 활력을 증명하죠. 이 정도 자금이면 컴퍼니와 겨뤄볼 수 있을 거예요. 자미성에서 특별 콜라보 세트를 내고 나서 거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더 중요한 건 미식거리로서의 금 조각상 거리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회장님이 수집하신 자료예요. 상인들의 경영 이념이 어떤 경향을 띠는지 정리하셨죠. 전보다 더 많은 상인들이 상해와 부은 계획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럼 가요. 공개 회의가 시작될 거예요. 천박사를 대표해 금조각상 거리 상업구역의 입찰 회의를 진행한다. 각 대표 모두 출석했으니 심사를 시작하지. 각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천박사에서 사업 범위, 출자 비율, 등록 자금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다. 이제 선발된 후보자들은 천박사의 심사위원회에게 앞으로의 경영 이념을 설명하도록. 내가 특별히 마련한 토론 시간이니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보길 바란다. 소환 씨는 명석한 데다 주관도 확보하고 자금도 충분하죠. 어느 모로 보나 상황이 저희한테 우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저희 주장을 마음껏 펼쳐봐요. 자, 그럼 소환 먼저 해볼까? 금조각상 거리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말해보렴.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두 물류를 이용해 임대료뿐만 아니라 입찰금까지 마련하신 걸 보니 이걸로 부두의 중요성은 충분히 입증된 것 같네요. 컴퍼니는 더 나아가 부두를 개발해 그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조각상 거리는 은하에서 가장 유명한 상업 항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리의 부흥 아닐까요? 어떻게 모두가 원한다고 단정할 수 있죠? 이럴 수가. 그런 것도 모르다니. 거리 부흥이란 구호는 자기 만족용이었나 봐요. 아니요. 이런 일은 상인들의 의견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뭘로 증명하지?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리의 부흥 아닐까요? 상인들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이건 거리 상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중 대다수는 상해와 협력을 맺고 현 사업 모델을 유지하길 희망하고 있죠. 그중엔 동공방도 포함이고요. 아버지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분의 의견을 참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상인들에게 성견 지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희망사항은 희망사항으로 둬야죠. 명희, 계속해서 금조각상 거리에 대한 상회의 계획과 생각을 말해보렴. 소환 씨는 거리의 강점이 부두에 있다고 보시는 것 같지만 상해는 상인들에게 있다고 봐요. 상해는 상인 없이 존재할 수 없죠. 그렇기에 상해는 이 거리를 신나부 제1의 야시장으로 만들 겁니다. 나부 제1의 야시장? 컴퍼니가 자금을 투입해 선주 나부의 새로운 상업 중심지가 생겨나도 사람들이 여길 찾을까요? 제1의 야시장이란 칭호는 아무도 신경 안 쓸 겁니다. 이 거리는 역사 속에서 답을 찾아 그 모습을 바꿔야 해요. 금조각상 거리는 컴퍼니가 걸어갈 미래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나부 제1의 야시장? 아무도 신경 안 쓴다뇨? 제가 신경 써요. 왜 거리의 부흥을 위한 전략으로 미식거리를 고집하는 거죠? 사람들이 미식거리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자료도 있어요. 뭘로 증명하지? 나부 제1의 야시장? 컴퍼니가 자금을 투입해 사람들에겐 이 거리의 미식이 필요해요. 이건 상해와 자미성이 진행한 콜라보 이벤트예요. 증정품 상품권 배포로 거리를 찾는 방문객이 2배 가까이 늘었죠. 미식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소환 씨,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항구를 건설할 순 있겠지만 지역 상권은 밀려날 거예요.
당신이 허락한 부흥에 거리의 정체성은 남아있나요? 저희가 바라는 건 금조각상 거리다운 미래예요. 자유 토론 시간은 끝이야. 심사가 끝나면 결과를 알려줄 테니 지금은 돌아가서 쉬도록. 고생 많았어. 아, 죄송해요. 잠깐 딴 생각 중이었어요. 소원 씨가 유학을 갔다 온 뒤로 많이 어른스러워졌단 얘기는 들었는데 그 경험이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 이어졌나 봐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이야 상해 방침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해도 저희는 아직 새파란 애송이잖아요. 죄송해요. 말이 너무 많았죠? 전 부두로 돌아가 볼게요. 상해가 낙찰 받았을까요? 엄청난 자신감이네요. 가만히 있으려니 좀이 쑤시네요. 전 거리에 가볼게요. 나중에 봐요. 어서오세요. 안 그래도 제가 두 분을 이 모든 일에 끌어들여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금조각상 거리와 상해를 위해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쵸, 거절하는 법이 없거든요.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데요. 이건 당연한 거죠. 드디어 쉴 시간이 생겨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찬찬히 곱씹어보고 있어요. 회장님은 그분의 경험에 근거한 판단을, 소원 씨는 소원 씨의 경험에 근거한 판단을 내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이번 일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됐으니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 더 큰 세상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소환 씨에게 부탁해 피어 포인트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여기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떠나려고요. 부탁인데 제가 떠나 있는 동안 거리 좀 보살펴주세요. 저 대신 회장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화물 적재를 계속하거나 물류 계획을 세우고 싶다면 언제든 부두로 날 찾아와. 지금은 잠시 이별이지만 나중에 돌아왔을 때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이 이렇게 갑자기 일단락되네요. 그냥 매일 선행을 행하고 타인의 공경을 내일처럼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여기까지 올 줄이야. 저도 부두가 시끌벅적한 걸 보고 간 거예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금조각상 거리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참 운이 좋았단 생각이 들어요. 서로 티격태격하긴 했지만 다들 이 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잖아요. 누구 하나라도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이렇게 잘 풀리진 않았을 거예요. 스코트는 빼고요. 아주 작정하고 악당이 되기로 한 것 같은데 그걸 해낼 머리는 없었던 거죠. 맞아요. 어국님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절대 그냥 보고 넘기지 않는 분이세요. 저희가 나서지 않아도 천 박사가 나서서 그런 사람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막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금조각상 거리에 이런 행운이 찾아온 건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우연인 걸까요? 역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제 생각엔 이 거리를 아끼는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한데 모여 나섰기 때문에 이런 행운과 우연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익숙해지시라고요. 그럼 감동적인 얘기는 이쯤 하죠. 사실 금조각상 거리의 부흥은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그러니 부두를 잘 부탁드릴게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절 부르시고요. 그럼 전 바빠서 먼저 쉴래.